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진로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 덕분에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일반 대학 건축공학과 4년제를 나온 사람이고요. 제가 인맥이 좁아서 건축 이 전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을 잘 몰라서, 그리고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 영상을 좀 만들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 SNS를 통해서 좀 수소문을 했고요. 세 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그분들과 그 이제 아주 어설픈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그분들이 해주신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또 정리를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일단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전문대학 건축학과는 아주 종류가 많았어요. 일단 제가 이거 찾은 블로그인데요. 2년제, 3년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전문대학에서 다양한 이름의 학과로 2년제, 3년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아서 이걸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일단은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입학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고등학생이시면 이 학교랑 이 학과가 어떤 측면을 이제 강화해서 교육을 하는 곳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 좀 뜻이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였냐면,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전문대학 3년제를 졸업하고 또 이제 5년제를 또 일반 대학 5년제를 또 졸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교육 자체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설계만 봤을 때. 어, 이제 교수 수 대비 학생이 조금 많긴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 교육 자체는 비슷했고, 다만 학년이 거듭될수록 실력이 좀 많이 늘긴 하는데, 그런 측면은 좀 차이가 있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3년제를 나와서 아니면 2년제를 나와서 설계사무소 가서 업무를 빨리 배워서 실력이 느는 거랑 학교 내에서 학년을 올리면서 실력이 느는 거랑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 차도 있을 거고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차피 실무에 가면은 좀 새로 배워야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해주는 교육이랑 실무에서 하는 일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드는 이유가 그 갭을, 특히 시공 같은 경우에 그 갭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커서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들을 올리는 거고요. 일단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은 이제 설계 사무소에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또 아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지금 3년제를 졸업을 하면 일단 2년제도 포함이 되겠죠. 일단은 건축사 취직이 내년까지 열리는 건축사 예비 시험을 통과해야만 건축사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링크에 가보시면 어, 이 건축사 예비 시험이 내년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통과한 분들 한해서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년 후에 2019년 후에 는 건축사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전문대학 건축과를 졸업했을 때요. 그리고 다른 취업 방향은 뭐가 있냐면 구조설계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건설사, 저처럼 종합건설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전문 건설업체, 단종업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공정 한 개만 해요. 예를 들어 뭐 골조업체다 아니면 철골업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만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문 건설업체에 가면은 전문성이 확실히 생겨요. 제가 느꼈던 건
이 종합건설사에 가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공정에 대한 공종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식의 폭이 넓긴 한데 깊지는 않아요. 근데 전문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종 자체의 전문성은 굉장히 생깁니다. 그리고 구조설계사무소는 좀 아무래도 수학적인 능력이 좀 요구가 되는데 아무래도 추후에 이제 기술사를 취득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경력이 쌓여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수학이 좀 많은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또 한 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이제 기술사 응시 자격을 제가 여기 링크로 찾았고요. 여기 보시면 어, 인터넷이 느린지 조금 안 뜨는데 일단은 전문대학 졸업 후에 이제 실무 경력이 이제 드디어 떴네요. 어, 아니네요. 이제 기사를 취득 후에 실무 능력이 4년 아니면 아니 그런 방향이겠네요. 아무래도 여기 기술사를 보시면 그리고 여기 기사를 따시고 여기 2년제, 3년제 전문대 졸 후에 실무 경력 1년이나 2년 후에 기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고 기사 취득 후에 실무 능력 4년이 되면 기술사를 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건설 공무원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문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해야만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목들이 이 전문대학을 졸업했을 때 공부해야 하는 과목들이어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건축 계획, 건축 구조가 9급이었고요. 7급이 이제 물리학이랑 시공학이 더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방향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경쟁률 같은 거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뭐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뭐 2000 국가직 9급 건축 공무원 경쟁률이 이제 136.6대 1 뭐 이렇게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무원을 좀 더 뽑는다는 얘기가 있긴 하니까요. 일단은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하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인터뷰 하신 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3년제도 했고 5년제도 했다고 했는데 일단 편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이제 졸업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할 수 있고요. 근데 조건이 그 이제 가려고 하는 학교에 학생이 중간에 나가야 공석이 생기고 그 공석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라 조금 어렵습니다. 언제 자리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근데 반면에 학사 편입은 기존 정원에서 추가로 뽑는 개념이라 일반 편입보단 수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하려면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대학을 졸업 후에는 전문 학사가 나오고요. 그거로는 자격이 안 돼서 지금 제가 이 갑자기 마우스가 안 되는데요. 그 제가 유일하게 찾은 링크가 이거고요. 이 링크를 보시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하게도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이제 전적대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 전문대학 졸업 시 학점 은행제 제외, 대학에서 취득했던 80학점 모두 인정. 뭐 이런 게 있었고 온라인 수업. 제가 인터뷰한 분도 방통대 같은 데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한 후에 학사를 얻으셨고 그 학사로 학사 편입을 지원하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좀 관련된 링크를 못 찾았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제가 이 S넷 평생교육원을 제가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유일하게 찾은 게 이거고요. 아마 이 편입 관련된 학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찾아보면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학점 이수한 게 다르고 뭐 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학사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또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세 분 다 말씀 주신 이 장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빠른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건축 관련된 일이 이제 전문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직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건 뭐 공학 관련된 시공이나 뭐 구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는 있습니다. 물론 어느 회사에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이 쉽냐 어렵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은 계속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의식주가 있잖아요. 뭐 옷과 먹을 것과 이제 집이 필요한데 이제 건설업은 건축업은 이제 집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건축이 모든 이 집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자동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컴퓨터 과학, 이제 보통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그런 쪽으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곧 모든 직장 뭐 직장의 몇 퍼센트가 뭐 사라질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 뭐 알파고 같은 거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파고로 뭐 벌써 뭐 이세돌이 뭐 한 번밖에 못 이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설업은 자동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 사람을 필요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게 있었고요. 좀 단점은 그 5년제를 다시 다닌 분의 그 이유는 어, 본인이 원했던 설계사무소의 지원 자격 요건이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사로는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이제 학사를 다시 따셨다라고 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회사들도 다 조사는 못했는데 좋은 설계사무소, 아주 빵빵한 설계사무소는 자격 요건이 학사 5년제를 졸업한 데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그런 회사로 첫 직장을 잡지 않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런 설계사무소로 이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채로 공개 채용으로 어, 사람을 뽑고 그 공채를 조금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공채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 뭐 구글이다. 뭐 그러면 자리가 나면 그 직원들한테 야 자리 났으니까 사람 좀 추천해봐.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요. 그래서 자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인맥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어, 근데 물론 그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불이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일을 제일 잘하는데 공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뭐 진급이 안 된다거나 하면은 그게 오히려 웃기는 세상 같은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공채를 좀 쳐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 좁은 그 인맥과 물론 제 그 지인 중에 연락을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인터뷰를 응해 주신 그 세 분께 아주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영상입니다. 네, 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방향으로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혹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인터뷰한 분들과 연락을 이제 서로 연결을 해드린다거나 그분들한테 좀 더 조언을 듣는 게 저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어, 뭐 그런 방향으로 도움을 또 드릴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들도 비슷한 조언인데요. 일단 첫 직장은 큰 데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작은 데 있다가 큰 데로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하다가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게 수월하지 작은 프로젝트를 하다가 큰 프로젝트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도 이직이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 있다 큰 회사 가는 이직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일단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막 썰을 풀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풀 수 있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